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짜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오늘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끝나고요, 뭐 어디 그 사이트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떡볶이 먹읍시다.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하해주고, 박수 보내야 될 날. 왜 스스로한테 그렇게 인색해요? 오늘 같은 날은 인색하지 마세요. 뭔가 본인한테 베풀어 주세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만큼은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귀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박수 주면서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없어? 내가 시켜줄까? 일로 와. 연구소로 와. 어쨌건 대단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을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경제입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정말 그 민주주의의 기적, 대단한 기적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6.25 전쟁으로 우리는 정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돌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아니, 이런 걸 국뽕이라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 인류사에서 많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 맞습니다. 자, 우리의 그 앞세대들이 만들어낸 그 기적의 역사, 어떻게 만든 건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6.25 전쟁을 이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조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어쨌건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 다음에 농지개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농지개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헌헌법에서 농지개혁 하겠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으로 이걸 다 해냈어요. 물론 나중에 이건 협동농정화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만, 어쨌건 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소식이 들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도 그럼 우리는 안 해?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무상몰수, 이거 뭐 안 돼요, 이거는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토지 이상이 되면 돈을 정부에서 주고 정부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용한 토지가 없는 농민들 나눠주는, 돈을 받고 나눠주는 그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북한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유상매입의 그 기준, 3정보 이상이면 무조건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24평, 4인 가족이라 32평 이상은 무조건 다 정부가 매입합니다. 와,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어찌 될까요? 와, 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이면은 대략 한 1정보, 이게 사이즈가 매번 다르긴 한데, 운동장 한 3개 정도, 학교 운동장 한 3개 정도, 그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매입하고요. 그걸 이제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토지 가격을 어떻게 정했냐면, 1년에 만약에 그 토지에서 100가마를 생산을 해.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은 150가마가 되는 거예요. 1년 생산의 150%니까. 그래서 이걸 5년 동안 분할해서, 그러니까 159만이니까 매년 30가마씩 내면 되겠네. 그죠? 100가마 생산해서 30가마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주토작지를 소멸시켰죠. 왜냐면 이거는 자작농,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들겠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요즘 그 부동산 가격 난리잖아요. 또 젊은 청춘들은 이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아파트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좀 파격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한번 나가볼까요? 자, 어쨌건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파격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성공했어요. 예,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농촌에서는요, 농사 짓지 않으면 그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요. 예, 이게 이제 농지개혁이었던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건 농지개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속재산,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한 재산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예. 요 귀속재산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많이 탄생합니다. 원조 경제, 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이제 들어와요. 예, 도와주는 거죠. 면화, 설탕, 밀가루. 면화 색깔 어때요? 화이트, 설탕 색깔은 화이트, 밀가루 색깔은 화이트, 다 하얗잖아. 그래서 세계의 하얀 산업,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설탕 같은 경우 여기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일제당 이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오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 LG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그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설탕으로 출발했던 기업이 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리라고 누가 도대체 이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남는 거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 했던 그 회사가, 그죠? 기적이에요, 기적. 예,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어쨌건 이승만 정부 때는요 못 살았어요. 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조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300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농지개혁을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